이것은 몇 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제가 살던 동네는 쓰레기 수거를 심야에 진행했습니다. 제가 살던 맨션에는 조립식 창고처럼 생긴 분리수거장이 있었는데 저는 보통 출근 전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것저것 바쁘게 지내다 보니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한밤중까지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바깥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벌써 수거하시는 분들이 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맨션 아래층으로 내려갔더니 예상대로 분리수거장에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 하나만 더 가져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못 들으신 건가 싶어 이번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 남자의 뒤에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왜 이러지? 귀가 안 들리는 건가? 싶어서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귓가에 대고 한 번 더 말을 걸려고 고개를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남자는 남색 계열의 겉옷을 걸친 중년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쪼그려 앉은 채로 분리수거장 안에 머리를 쳐박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부스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서 안을 들여다보듯 말을 걸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서 보니 그 남자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서 하나씩 내용물을 꺼내더니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자기 앞에 나란히 늘어놓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쉬지 않고 나직하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깝네, 아까워라.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어디가 아픈 거나 그런 종류의 사람이겠거니 싶었습니다. 당연히 엮이고 싶지 않아 바로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움직여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쪽으로 확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머릿속에서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큰일이 났다고요. 무어라 설명하기 어려운 눈이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질어질하고 온몸의 기력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눈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텅 뚫린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금세 어긋났고 그 남자는 길 건너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큰 길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편 산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발이 움직였고 저는 그대로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일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파 껍질을 까서 버리는 것이 미칠 듯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크대 거름망에 버려진 채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뒤엉켜 있는 그것을 손으로 움켜쥐고 입에 넣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어서 봉투를 꽉 묶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 자체를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그것들을 전부 먹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씻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서 흙이 묻은 채로 통째로 씹어 삼켰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반드시 먹어야 직성이 풀렸고 나중에는 기름이 밴 감자튀김 종이봉투까지 입에 넣고 씹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도 제가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자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생물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식의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까워서 빨리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 같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직장 동료들에게 들으니 당시에 저는 밥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먹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쏘아 죽일 것 같은 눈빛으로 노려봤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제가 과로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 짐작하고 좀 쉬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기억이 끊기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방금 전까지 아침이었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을 리가 없고 자연스럽게 무단결근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동료가 상사에게 잘 얘기해준 덕분에 해고되지 않고 휴직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후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전해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상태가 너무 이상하다는 것을 지인이 부모님께 알렸고 결국 저는 본가로 데려가졌습니다. 본가에서 충분히 쉬면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저는 점점 눈에 초점도 맞지 않게 되었고 밤이 되면 밖을 배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을 떼면 곧장 집 밖으로 나가 어딘가로 가버리려 해서 부모님이 아주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신앙심 깊은 부모님과 이웃분들이 절에 달려가 매달리기도 하셨지만 저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희미한 그 시절, 어렴풋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 속에서 저는 대부분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목표물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홀린 듯이 다가가려는 순간 다시 기억이 또 끊겨버립니다. 그런데 딱 하나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었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목표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떤 은색문 앞이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아 그 문을 열었고 쪼그려 앉은 채로 눈앞에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뒤를 돌아보니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의식이 갑자기 맑아지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시야는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다음으로 눈을 떴을 때는 본가 이부자리 위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저는 본가에서 꽤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 혼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온 저를 보고 부모님은 정말이지 깜짝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별 다른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나왔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났던 그 회사원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인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부디 저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